맞았습니다. 김. 아. 오케이. 와 이렇게 생겼구나. 아, 네. 나오고 있나? 그냥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만든 감독 김민혜입니다. 이렇게 극단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에서 현정 역할을 맡은 강신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에서 하은별 역할을 맡은 손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모더레이터까지 같이 하게 돼가지고 혹시 마가 뜨더라도 그 마의 미학을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혹시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신가요? 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 그래서 이 영화 이제 개봉 거의 뭐 한 달 이제 가까이 돼가니까 하면서 이제 저도 막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이제 이 영화를 왜 처음 만들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 영화의 기획 의도가 딱 한 줄이었어요. 처음부터 경쟁에 지친 시대를 조명하고 그들을 웃음으로 위로한다. 이게 딱 이 영화의 기획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에 대해서 좀 한번 배우님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싶으셨구나. 네네네. 경쟁에 대해서. 경쟁에 대해서. 경쟁이란 키워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코미디 영화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코미디 안에는 항상 시대의 슬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유쾌한 호러 코미디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경쟁이라는 시대의 슬픔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소녀들이 다 이제 이 경쟁에 놓여서 목숨을 걸고 귀신 숨바꼭질을 하는 컨셉이고 여기 계신 두 분도 그러니까 우리 손주현 배우님이야 워낙 뭐 스크린이 데뷔작이시지 워낙 또 유명한 활동도 하셨었고 우주에서 소녀로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강신희 배우님은 이 영화로 이제 혜성처럼 등장을 한 신인 배우님들이고 그래서 두 분한테 어떤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이 생각하셨던 경쟁이란 우리가 경쟁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회에서 두 분이 지나오신 경쟁 지금 하고 있는 경쟁에서 지키고 계신 배우님들의 모습이 이 영화에도 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의 캐릭터에 은별이 현정이에 대해서 그래서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티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네, 자유롭게 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쟁. 삶이 치열한 경쟁이라고 경쟁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쟁이 의미하는 거는 각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경쟁이란 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힘들어지는 그래서 남과의 이런 경쟁 이런 거를 잘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남과의 경쟁을 하고 막 승부욕이 생기고 거기에 이겼을 때 어떤 성취감이 큰 아니면 뭔가 내가 경쟁에서 졌을 때 그런 걸 이제 원동력을 삼아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누군가가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야를 다 차단하고 그냥 제 할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 그러니까 제 성격이 그 약간 막 이렇게 막 눈을 경쟁해야 돼 이게 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만의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한 거는 그냥 내 할 일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경쟁을 딱히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현정에도 좀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경쟁이 시에 놓여 있지만 네.
그 신희 배우님만의 현정이 그래서 잘 나오지 않았나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그 와중에 배우님이 신희 배우님이 준비가 돼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고 잡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신이라는 배우분이 혜성처럼 신예가 등장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님을 모두 사랑해주시고 다 신선해주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사실 두 분이 그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시기도 한데 굉장히 이런 모먼트가 흔치 않아요. 감독님이 신희 배우한테 그 잘하셨어요. 이런 모먼트들이 굉장히 그래서 좀 재밌네요. 방금 그 모먼트. 저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희 배우님이 잘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손주연 배우님. 네. 제가 생각하는 경쟁은 네네. 근데 또 아니 그 배우님이 데뷔하신 나이가 은별이 비슷한 나이대 아닌가요? 극중 은별이? 맞아요. 은별이랑 똑같아요. 19살에 데뷔를 했고요. 네. 준비까지 하면은 준비까지 하면은 좀 이런 거 시작한 나이는 얘기하면 좀 자랑은 아닌데 저는 14살에 시작했어요. 중1. 그래서 근데 정말 좀 개인 사담인데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반대가 좀 있으셔가지고 14살에 시작을 했다가도 제대로 시작한 거는 15살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반 정도 연습을 하고 은서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를 준비하긴 했었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또 저는 셋째 딸이거든요. 네. 그것부터 그냥 태생부터 경쟁이었던 것 같아요. 다 경쟁이긴 한데 저는 경쟁에 대해서는 좀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경쟁은 솔직히 하기 싫은데 뭐랄까 그게 있어야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기를 좀 객관화 하면서 볼 수도 있게 되는 것 같고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것들 그리고 하고 났을 때 좀 남은 것들이나 갖게 된 능력들이나 뭐 가치관이 좀 많아지게 되는 게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볼륨이 좀 크긴 하다. 그러니까 10대 때는 그냥 마냥 경쟁하면 다 오케이 완전 다 좋고 내가 다 이룰 수 있어 막 이랬는데 요즘은 막 이기지 않아도 그 과정 속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내가 잘 느끼고 보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거라고 요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GV 때도 또 뭐 말씀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은별이의 어떤 연기적인 부분이 딱 두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이제 고조선 전문대학교를 통보받고 이제 실망했다가 한숨 쉬면서 눈 다시 뜨면서 이렇게 그래도 뭐라도 순위 코앞이니 뭐라도 해봐야겠지 하는 그 컷이랑 그리고 은별이가 그 혼자 교무실에서 이제 울고 있다가 그래서 막 얘들아 무서워 하다가 아니지 비군이 언니도 살아남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다시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귀신 찍어 올리면 개떡상하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다시 캐릭터를 다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또 좋았고 또 그게 제가 봤던 우리 손주연 배우님의 진짜 모습이 좀 담겨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은별이가 막 고주선 전문대학교밖에 안 남았다 입시 가능 지원 가능한 대학이라고 했을 때 저도 사실 대학을 준비했던 입시생으로서 저는 활동과 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한 달 반,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스케줄 때문에 그 시험 날짜가 겹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케줄이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기했었는데 그래서 그 고조선 전문대학교 뭔가 상황은 좀 다르지만 비슷했던 게 저도 한 곳밖에 시험을 못 봤어요. 그게 지금 제가 붙은 학교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성균관대 수석 입학 하셨잖아요. 이게 여기 있으면 아이 부끄러워. 성균관대 그죠. 수석 입학생이십니다. 그런 상황이 뭔가 어떻게 보면 은별이랑 좀 뭔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하나밖에 저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방법이 이거 하나뿐이니까. 네. 그래서 그 대사할 때도 저도 약간 그 씬을 촬영할 때 조금 은별의 마음이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뭐라도 해봐야겠지? 막 이런 말들. 또 그리고 배우님 자체가 긍정적이시고 씩씩한 면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평소 때도 어떤 이렇게 혼자 힘든 일이 있어도 바로 다시 본인의 그걸 툭툭 털고 일어나는 모습들이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도 잘 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쟁, 우리가 경쟁은 피할 수 없고 그럼 이 경쟁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 전에 제가 시내21 감독 인터뷰를 했었는데 기자님이 그 타이틀 기사를 사랑이 공포의 대상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게 뭐 되게 공익 광고 같지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힘이 공포의 대상을 무찌를 수 있다. 결국 이 소녀들의 사랑의 힘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윌리밍키를 이제 압도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영화 다 보셨으니까 어떤 이 공포가 사랑을 이기기 시작하는 순간이 혹시 어딜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사랑을 이기는 장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 소녀들의 기세가. 이런 얘기 배우님들이랑도 한 번 안 해봤어요. 그때 아니에요. 딱 이제 용병을 찾으러 가자. 나는 그 후반인 것 같아. 후반? 그 후반 이미 숨바꼭질 다 이제 시작하고 어디지? 근데 각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거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사랑으로 이기는 순간. 그쵸. 그 공포가 공포를 제압하기 위해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정답이 없어요. 저는 현정이인 것 같아요. 현정이의 희생이 시작이 된 순간부터. 저는 희생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희정이를 신이 현정 퓨전에서 진정하자. 그 현정이가 냉장고를 이제 막음으로 인해서 그 공포가 사랑으로 이제 좀 공포가 사랑에 이제 좀 지는 순간? 뭐 좋은데. 좋아요. 근데 뭐 정답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은별이가 사라진 시점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은별이가 현정아 같이 가 하고 이제 그 무한 계단에서 이제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은별이를 찾기 위해서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아깝다. 그거 조금만 더 런닝 타임 앞으로 왔으면 제가 생각한 지점이랑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들이 은별이 사라졌다고 자하게 살자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은별이를 찾으러 가잖아요. 뭐 이제 이러다 우리 체력 낭비가 빨리 초음 찾아서 끝내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하셨던 현정의 희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리셰 제거하고 있다가 계속 현정이가 부르니까 현정이 목소리가 들리니까 뭐 저 귀신년이 현정 목소리 하는 것 같아. 거기서 또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냥 현정이한테 가보자고 다시 이제 급식실로 가보고 분명 거기서 귀신을 봤는데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점점 이게 사랑과 공포의 밸런스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도 영화를 만드는 게 이 영화라는 게 아시겠지만 누구 하나 혼자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믿어주고 커버해주고 아껴줘야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공포의 대상이었던 어떤 영화 경쟁이라는 어떤 그 대상을 사랑의 힘으로 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배우님들도 지금 이렇게 셔터 소리만 들어도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손유정 배우님도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배우님 의식의 흐름대로 손주연 배우님 그 팬클럽 팬분들 이름이 도치단이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도치단이냐고. 그래서 처음에
배우님이 고슴도치를 닮으셔서 이렇게 도치단인가 이랬는데 이제 뭐 조금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설명해 주니 배우님이 좀 설명해 주면 더 좋아요. 지금 뾰족하게 생겨서 닮았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었어. 아, 근데 이런 부끄러우니까 감독이 얘기했어요. 내가 이해곤이가 말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되게 그 바늘을 이렇게 또 내려서 다 이렇게 살갑게 있다가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위험? 외부인 외부의 어떤 압박이 오면 이걸 탁 세워서 딱 경계를 한다고. 지키고 내 어. 사람들 지키고. 맞나요? 그 뜻이? 뭐 비슷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 뜻 이름이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치단 괜찮고 뭐. 저도 약간 도치단 같지 않나요? 완전요. 그렇죠. 제가 네, 도치다니다 못해서 그냥 제 팔. 그렇죠. 저 배우님이 시무룩해 하면 뭐 누가 우리 배우님을 누가 배우님 살쪘냐 그랬냐고 누구냐고. 근데 저한테만 그런 뭔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 모든 배우들을 이 5명의 배우들을 다 약간 나의 배우님들인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냐 그래서 나도 보라는데 누가 보라냐고.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랑. 그러니까 배우님이 참 그 해외 영화제 다니면서도 항상 배우님들 팬이 계시더라고요. 자카르타에서도 계시고 대만 가오슝에서 스페인에서도 봤던 것 같고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셨다. 그리고 신희 배우님도 이제 사랑을 이제 그 가족분들이나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셨고 또 배우님이 되게 사랑스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 제가 느꼈던 희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강신이라는 사람의 배우의 에너지가 세상에 첫 공개될 때 그래서 우리 그 기자회견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순서가 신희 배우님이랑 이렇게 앉아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붙어 있어가지고 막 긴장된다고 해서 그냥 나만 믿고 무조건 웃고 있으라고요. 그냥 웃고 있어. 그래서 신희 배우님 기자회견 사진 촬영은 그냥 웃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잇몸이 마를 정도로 웃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말랐어요. 얼굴 광대 경련도 오시고. 처음 기자분들 막 앞에 있고 막 카메라 엄청 많고 그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뭔가 좀 조용히 좀 진지하게 가야 되나? 그래서 또 긴장도 많이 됐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계속 웃고 있으면 된다. 나만 믿고 웃어도 웃고 된다. 웃어도 된다. 그럼 약간 네. 그때 실성의 웃음이었겠네. 진짜 처음에는 기를 쓰고 웃고 있어요. 사진 찾아보면 이렇게. 초반엔 이래도 되는 건가 했는데 분위기도 되게 좋아져서 이제 그 중간부터 이제 좀 풀려서 많이 웃었다. 그래서 막 트위터, 구 트위터, X 막 그런데 이제 신희 배우님 어떤 그게 뭐죠? X 아니야? 맞아요. 구 맞아요? 트위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잖아. 깜짝이야. 그래서 막 신희 배우님 그러니까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을 보면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갔다 오고. 행실 똑바로 해야 된다고. 이제부터 널 사랑해 주시는 분 안 되니까 잘해야 된다고. 사실 저는 이제 우리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님들이 차기작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많고 어떻게 또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까 또 막 제가 염려한다고 달라질 건 없지만 염려 아닌 염려도 있고 그래서 더 우리 배우님들을 더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와 감독님과 캐릭터를 만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공포의 대상을 무찌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고 또 그러면 저희만 생각하는 경쟁을 말하기보다 관객분들한테도 한두 분한테 여쭤보면 안 돼요? 네, 그죠?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실 분들 없을까요? 없으면 이렇게 넘어갈게요. 왜냐면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들었을 때 저희 생각도 얘기해 보면 되게 다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의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재밌고 더 넓어지는 생각도 드니까 또 여러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용기 내서 말해줄 사람 없으면 넘어갈게요. 네, 아마 이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아마 이 지점을 느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소녀들이 이걸 이겨내는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본인의 상처랄지 어떤 과거들을 위로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다른 한번 또 드렸던 말씀인데 자카르타 필름위크에서 이게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왜 그런가 싶을 정도로 많았어요. 뭐 은별이 오 나의 태양이요 거기서부터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황스러워서 이게 뭐지? 막 이제 그럴 정도로 되게 반응이 좋았었는데 그때 그 상영이 끝나고 그 로비로 나갔는데 이제 히잡을 쓰신 그 소녀 한 6분 정도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하신 질문이 이 소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눈빛이 그 히잡 속에서의 그 눈빛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되게 제 가슴이 뛰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아메바 소녀들을 보면서 우리 배우님들을 보면서 어떤 새로운 용기를 얻으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영화 만들 때 처음부터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영화라는 게 내 손을 떠난 순간부터 모두의 것이 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희 배우님이 질문을 몇 개 준비해 오셨다고 혹시 마가 뜰 거면 대비해가지고 근데 질문이 있으시면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네네네. 아마 방송만 문 여는 게 효과음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은별이가 주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그 드가도대가 그 드가도대하고 할 때 그냥 그 끼는 건 사실 약간 그 만화처럼 이렇게 된 거고 은별이가 이야 하고 그 문을 열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만든 건데 맞아요. 그 문이 실제 방음문이라서 좀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도 이게 이렇게 열어야지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문을 그럼 누가 열어야 되나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자연스럽게 해도 이 무게를 실어야지 좀 자연스럽게 열리고 그럼 이 문을 은별이가 한번 열어볼까? 그래서 손녀 배우님한테 은별이라면 이야 이렇게 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니까 배우님이 또 한 번에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야 하고 2번 이렇게 목에 실어가지고 그게 진짜로 그렇게 열어야 돼서 그렇게 열었던 문인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은별이가 또 자기의 하나를 또 가져간 거니까 캐릭터성으로서 이건 또 배우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주현 배우님, 칭찬드립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일단 그 후속작 그 교생 실습은 원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고괴담 시리즈처럼 그 포맷을 좀 따라가고 싶어 본 게 있어가지고 여고괴담도 시리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 편별로. 그래서 2는 원 안 보셔도 지장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스터에그처럼 좀 이렇게 원의 내용들을 사이에 넣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이 하담 배우님한테 하담 배우님 현정을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그때 현정이랑 그 민주 롤이 2개가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2개 다 봐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정이 캐릭터상으로 이제 그 장유 유서에 따라 3학년이라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현정을 좀 먼저 보셨었던 것 같고 2개 다 봐주셨어요. 근데 2개 다 좋다고 하셨었는데 민주에 대한 어떤 본인의 의지를 더 보여주셔가지고 하남 배우님이 민주를 하면 너무 저도 감사하죠. 이제 근데 그런 얘기를 먼저 안 꺼냈던 이유는 이제 하담 배우님이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그 필모에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으니까 이런 캐릭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담 배우님한테 좀 선택의 폭을 좀 넓혀서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담 배우님이 민주를 하겠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현정이 이제 신인의 롤로 간다. 무조건 한 롤은 신인을 데뷔시키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질문은 답변이 되셨죠? 현정을 시나리오 상으로 봤을 때는 막 키도 한 172, 3 되고 이렇게 딱 뭔가 좀 근엄한 느낌, 뭔가 그런 느낌으로 저도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해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뭐 좀 멋있고 뭐 힘도 세고 뭔가 딱 이렇게 근엄하고 그런 거였는데
제가 봐도 제가 막 근엄, 막 멋있 이런 느낌은 없다 보니까 제가 뭔가 더 살릴 수 있는 한에서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현정이 딱 된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뭐 확신이 없으세요? 다 찍었나요? 맞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일단 다 기본적으로 애드립이 거의 없는 영화거든요. 이게 거의 다 시나리오에 써 있어요. 다 이렇게 써 있고 콘티도 거의 그대로 콘티대로 다 나왔고. 근데 구도적인 면은 이제 세란 감독님이랑 계속 얘기를 나눴었던 거고, 그래서 또 계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되게 이게 우리가 저예산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한 대로 찍었어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다가 그때 계산적으로 생각했던 게 현정의 캠코더와 은별이의 브이로그였어요. 그래서 그게 카메라 질감들이 다 그렇게 되면 총 3대가 저희가 그런 카메라를 쓴 거니까 우리 메인 카메라, 캠코더, 핸드폰, 그러니까 그 3가지의 카메라를 가지고 계속 리듬감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좀 계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환기를 또 시켜줘야 되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어떤 협소적인 공간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게 자칫하면 되게 루즈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카메라의 리듬감, 앵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 기절하는 각도 막 이런 질문 해주셔서 그 방송관에서 지연이가 이제 무서워서 얘들아 할 때 은별이랑 현정이가 뭔가 응?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계속 컷 응? 하고 좀 안 맞아서 다시 갈게요 해서 응? 하고 신비언이 좀 더 응? 이거 한 5번 넘게 갖고 이제 뒤돌아볼 때도 응? 이렇게 하는 장면도 이렇게 다 각도를 계속 맞춰가면서 했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제 인스타였나? 저희 배급사 산타클로스 인스타였나?에 저희 그 드가도대 나왔을 때 그 되게 만화처럼 우리 소녀들이 아가가 하면서 창문까지 멀어지는 그 점프 컷이 있어요. 그게 한 방에 찍은 거거든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테이크예요. 그래서 그거 궁금하시면 산타클로스 유튜브에 있나요? 인스타 유튜브에? 제 거에도 들어오시면 있고 KMH_080 이거 근데 진짜 그 장면을 찍을 땐 약간 제 개인적인 거긴 한데 저랑 도현이의 합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우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신이랑 이제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우리 따라요. 자 감독님 갈게요. 막 이렇게 해서 찍었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원테이크로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두 분이 이제 프롬 아이돌이시니까 합을 맞추는 부분에서 리드를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카운트를 나눠주시고 대형도 잘 해주시고 더블 안 되게 해주시고 뭐 혹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죠. 그런 부분들이. 또 계산적으로 한 부분이 은별이 뭐 있을까요? 은별이 은별이는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있어요? 없어요. 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이제 또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전 되게 좀 이렇게 기분 좋았었던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아이돌 분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많으신 분들이 이걸 보셨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첫 대사 시작이 오나의 태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사를 보시고 역시나 하셨는데 바로 그게 우리가 영화 속의 어떤 영화였고 모델을 바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못하는 연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는 온별이가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충격을 받으셨다. 자기가 뭔가 반성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계산한 건 아니지만 뭐 계산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계산하면 또 그 계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연기를 못하는 척을 했다가 암전하고 컷하는 순간 이제 다 기어 변속해가지고 다 질주하시는 게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같은. 네, 다음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이게 배우분들이 저를 놀리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 패턴이 있었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손주연 배우님이 이렇게 어슬렁 이렇게 오세요. 그럼 이제 포문을 열시면 도연 배우님이 저쪽에서 혼자 책 읽고 계시다가 고개만 돌려서 보다가 책을 덮고 슬슬 이렇게 오세요. 그리고 하남 배우님이 시나리오 보시면서 혼자 연습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눈 쳐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을깃을깃 보고 계시고, 신희 배우님은 그냥 뒤에서 웃고 계시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니즈를 채우고 이제 떠나시거든요. 이렇게. 그럼 혼자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웜업하는 배우분들 루틴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남 배우님이 혼자 유닛으로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페르소나 한 분만? 한 분. 가장 가까운. 네? 가장 가까운. 제 페르소나에. 근데 사실 페르소나라고 하기에는 거의 다 데뷔셔가지고 다들 뉴페이스시니까. 근데 일단 도연 배우님은 일단 지연 캐릭터를 저를 제일 많이 투영시켰던 캐릭터라,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막 보노 PPT 같은 걸 만들어내면서 막 아는 척하고 막 대부 보고 그럴 때 혼자 막 PMP로 막 그래서 막 이런 게 영화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도 막 어떤 그래서 지연이 캐릭터에 저는 많이 동화가 돼서 도연 배우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뭔가 저한테 영감을 계속 주는 배우는 손지연 배우님이신 것 같아요. 어떤 은별이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딜 가든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캐릭터가 어딜 가든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 사실 뭐 여건만 된다면 이렇게 짱구도 못 말래처럼 떡잎 마을 방법대처럼 해서 이 넷이 어느 귀신을 가든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가도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영감을 주는 배우님은 손지연 배우님인 것 같고, 어떤 강신희 배우님은 어쨌든 이 캐릭터 자체가 신인 데뷔를 시키고 신인분들 데뷔를 시키고자 했던 어떤 초목표와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되게 뭐 제가 처자식은 없지만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 약간 이럴까 약간 그런 마음이, 그래서 신인 배우님한테도 계속 차기작 같이 얘기하고 뭐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좀 많이 주고받는. 그렇고 하남 배우님이 이제 카타르시스가 있었죠. 이제 10년 동안 봐왔던 배우 정하담의 모습을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같이 바꿨다는 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희열이 있는 건 정하담 배우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유울 배우님은 분장을 그렇게 너무 심하게 시키신 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어떻게든 보상해드리고 싶은 이 보상이라 아니라 보답. 이렇게 윌리엄 키로 노력해 주신 서유울 배우님한테 보답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끝나셨어요? 네. 원래 사실은 제가 감독님이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답변을 찾다가, 감독님의 색이 너무 많이 보이는 영화라서 내가 그렇게 바꾸는 게 재밌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는 얘기를 만들어 보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윌리 민키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번뜩 저희가 처음으로 그 저주의 테이프를 무서워하지 않는 소녀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윌리 민키 언니랑 계속 개교 기념일에 학교에 찾아가서 저희들끼리 놀 것 같아요. 갖고 논다 윌리엄 키를. 아니, 그 윌리 민키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재밌잖아 라고 하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재밌으니까 라고 하니까 뭔가 그런 거를 조금 풀어보지 않았을까라는 답변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괜찮지? 괜찮은 것 같고, 저 딱히 생각은 안 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아까 저한테 질문 주실 생각하느냐고 배우분들 질문 잘 못 들었어요. 그 저희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장면은 뭔가 감독님의 의도보다 뭐 내가 또 이렇게 더 했으면 해봤을 때 더 어땠을까? 재밌었을 것 하는 장면이 있나? 거의 없긴 한데 1% 그냥 해보자면, 그 현정이가 귀신 되고 제가 많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점프 이렇게 아령 들고 달려오는 것도 해보면 어땠을까? 근데 지금이 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냥 어땠을까?
그때 그 컷을 소환해 주셔가지고 그때가 저희가 저녁 먹고 해 떨어지면 찍는 씬이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저녁 시간 동안 해 떨어진 동안 신희 배우님이 계속 복도에서 열심히 연습하셨어요. 그 윌리민기 하서울 배우님한테 계속 레슨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못 본 척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 이제 카메라 세팅 돼가지고 리허설 하려고 이제 와서 신희 배우님이 한 세네 개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무섭게 걸어오는 현장에 대해서. 근데 네, 그래서 다 없어지고 그냥 걷는 걸로. 네, 그냥 걸어오자.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영화를 그러니까 거기서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형식적이라도 좀 무섭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펄짝펄짝 뛰어오는데 이렇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냥 해서 현장에. 그게 아마 그죠 산타클로스 인스타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저희 막 현정이 이렇게 뭐 하는데 현장 사람들이 막 웃음 터지고 막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일단 콘티대로 다 찍어서 그대로 다 편집을 한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근데 이렇게 이런 걸 찍으려면 세트로 갔었어야 되는데 좀 이제 그 점프 스퀘어로 피해 가잖아요. 지연이랑 민주가 그거를 좀 부감해서 좀 이렇게 찍었으면 어떨까? 위에서 이렇게 쭉 가는 거를 그럼 이제 통통통통 오는 거랑 달려서 이렇게 비껴 나가는 게 효과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그러려면 세트로 갔어야 돼가지고 뭐 그런 아쉬움 정도만 있고 또 편집하면서. 또 아쉬웠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편집하다가 민주가 마지막에 방송관에서 편집해놓고 그 빈 방송막 보면서 했던 독백들이 시나리오에는 없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제가 순서대로 편집을 하다가 그쯤까지 오니까 이 우리 배우님들이 보여주셨던 어떤 마음, 그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계속 아른거려서 여기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컷들이 보면 다 썼던 컷들을 다시 쓴 거거든요. 이렇게 나레이션만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편집할 때 더 조금 더 풍성해졌던 어떤 기억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네. 그 극 중에서 은별이가 네. 8등급이지만 그 단추 같은 것도 끝까지 잘 담고 네네. 모범생으로 보이는데 네. 욕을 좀 많이 한 4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의도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하고 감독님께 네. 그리고 주연 배우님은 어떻게 하시면서 어렵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죠. 너무 안 어울리지만 잘하셨어요. 근데 또 사랑스럽게 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무슨 쌍욕이 아니라 되게 어떤 추임새처럼 씨발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게 사랑스럽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거를. 그리고 은별이가 여기는 제대로 입고 있지만 어떤 교복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자아를 실현시키고 있거든요. 옷 가디건이나 머리핀이나. 지연은 혹시 영화를 보시면은 처음에만 하얀색 가디건을 입고 있고 귀신 테이프를 본 다음부터는 회색 가디건이고 술래잡기 들어갈 때는 검은색 가디건이래 목폴라. 그래서 흰색, 회색, 검은색 그렇게 좀 변주를 나름 줬었고 은별이는 계속 이제 이 안에서 자기가 예쁜 거 입으려고 뭐 이제 어떤 그 은별이의 어떤 욕망을 좀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의상실장님이랑 은별이가 이 안에서 계속 꾸미려고 하고 나름의 계속 어떤 색채가 있잖아요. 좀 색채를 넣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또 뭐 그다음 뭐였죠? 욕. 네. 이 대답 진짜 쉽게 할 수 있는데 지켜줄까 말까. 지켜준 누굴 나를? 아니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고 근데 다만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은 너무 가볍게 들리지 않았었으면 했어요. 약간 안 좋게
들리지 않았으면 해서 왜냐면 그 말이 갖고 있는 힘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이걸 어떻게 볼까 싶기도 했지만 감독님이랑 리딩을 제일 많이 한 배우로서 제일 많이 그 부분도 엄청 많이 막 이렇게는 어떠세요? 저렇게는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서 은별이라면 이 욕을 이렇게 할 것 같다를 딱 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사랑스럽게 하지 않았나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배우의 힘이죠. 감사합니다. 전 텍스트로만 써놨을 뿐이고 그걸 소화하신 건 배우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욕 듣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밀리미킨 상처를 받았겠지만 그렇게 사랑스럽게 표현하시는 거는 이제 배우님의 힘이다. 네, 또 혹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선배들은 윌리미키라는 존재가 두려워서 지를 겁먹고 도망갔지만 오늘날의 소녀들은 정면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해피엔 더 나은 미래를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잠깐이나마 그 두 컷으로 그 술래잡기 끝나고 으앙 하고 비군이랑 같이 울고 그 다음에 두 컷이 이제 폴라로이드로 나오는 이 네 명의 사진이었거든요. 되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그래서 이들이 행복하게 잘 지낸다라는 어떤 암시만 좀 그렇게 좀 주려고 했었던 것 같고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배우님한테는 제가 우리 촬영 끝나고 카톡 했었던 것 같아요. 은별이는 구독자가 그렇죠. 그래서 구독자가 이제 떡상을 해서 광고도 받고 뭐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배우님한테 고생하셨다고 이제 문자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의 삶. 네, 성균관대 수석 입학. 똑같이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은별이는 생각보다 생각이 단조로운 친구라서 이번에 컨텐츠는 이러면서 길거리 떡볶이 먹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캠퍼스 생활을 오히려 좀 많이 잘 누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은별이의 자존감이라면 대학에 연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별거 없네. 그냥 오히려 중퇴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애플을 만든답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제작도 당해요. 막 이러고 오늘의 컨텐츠는 인서울 자퇴하기. 뭐 이제 오늘의 컨텐츠는 학고 경고받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학사 경고받기 막 이런 거. 그래서 이 꺾이지 않은 어떤 자존감으로 계속 잘 살아갈 것 같고. 현정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정이는 일단 막막할 것 같아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친구였으니까 그래도 근데 막 교수님들이 수업을 다 영어로 하시네. 그런 거에 당황하다가 이제 열심히는 해서 평균은 가지만 이제 같은 대학교에 지연이랑 같이 갔다면 영화 동아리, 영화 촬영 동아리나 이런 거에서 지연이가 하고 글 쓰고 제가 카메라 들면서 사실 수업보단 동아리 활동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현장으로 이제 나갈 것 같아요. 현정이는 뭔가 그 플랜카드로 수능 만점 받았다고만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해놨고 그 후에 뭐 인서울 막 명문대 학교 그런 건 또 안 넣어놨던 이유가 뭔가 현정이는 성적에 맞춰서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로 갔었을 것 같아요. 그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거기가 뭐 야간 대학교든 전문 대학교든 예대든 다 현정이는 보시면 역시 고전인가 그런 데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진지하게 이거 촬영을 하는 친구니까 그래서 오히려 현정이는 명문대 성적에 상관없이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고괴담 시리즈를 동경하는 거 너무 크고 그래서 이게 사실 5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다 독립된 시리즈로 이제 가서 5까지 가면 이게 너무 잘 됐다는 거니까 그래서 6쯤엔 이제 부제가 총동문회예요. 그래서 이제 멀티버스를 열어가지고 팬들에게 보답드리는 무비인 거죠. 1에서부터 5까지 다 붙어서 이제 6의 소녀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순간 저 복도 끝에서 막 은별이의 브이로그 캡틴 이제 타노스 그 군대 앞에서 이때다가 쌤 우리 힐미 on your left 하면서 이제 열리는 것처럼 저쪽에서 브이로그 이렇게 쫙 그러니까 혼자 이게 쫙 복도 끝에 나오고 그러면서 멀티버스가 열려서 밀리미키부터 빌런들 다 모여가지고 작전을 해야 하고
너네 막 클리셰 막 이거 피해가야 된다고 막 율리민키는 자기가 클리셰로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전회의하는. 그래서 배우님들한테 뭐 이게 뭐 행복 회로지만 그냥 진짜 어쩌면 현실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아무리 빨라도 5, 6년 뒤니까 그때 배우님들이 한테 교복 입어달라는 부탁은 안 드릴 테니까 과잠바 정도는 소화하게 해달라고 관리를 좀 해달라고 뭐 그렇게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네, 마지막 질문. 은별이의 브이로그 오프닝 멘트 있잖아요. 은별이의 브이로그. 이거는 완벽한 감독님의 디렉이셨어요. 근데 그 뒤에 말투는 제가 한번 그냥 리딩 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브이로그 오프닝 멘트 이후로는 정말 은별이로 완벽하게 약간 좀 동기화돼서 했던 은별이의 어투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 손주현배님이 다 살려주신 거예요. 저도 은별이의 브이로그 사실 누가 다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 톤은 제가 생각한 톤은 근데 그걸 잘 배우님이 소화를 시켜주셨고 그리고 일단 약간 정상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에서 늘 고마워요 약들아 막 그거랑 구독자 반짝이 분들은 내 마음에 반창고 막 그런 대사가 진짜 살리기 어려운 대사거든요. 그게 그걸 배우님이 진짜 한 번에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 거는 뭐 다 해주시고 개떡상 하면서 이제 브이로그 켜가지고 막 이렇게 울면서 하는 것도 뭐 배우님이 너무 잘 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또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이제 이 진짜 셀카 모드가 아니고 이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바깥의 카메라로 이렇게 하고 제가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고 배우님은 셀카 모드라 생각하고 이제 찍어주신 거고 그런 본인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그걸 하고 계셨다니까 그런 게 진짜 우주에서 오신 어떤 우주에서 계셨던 짬바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찍은 거도 있고 그 처음에 그 계단 막 이렇게 계단이 끝나지가 않아 했던 그거는 촬영 감독님이랑 같이 찍었던 네네. 것 같아요. 촬영 감독님이 많이 들으셨고 촬영 감독님이 약간 지연화가 돼가지고 네. 그 숨소리마저도 이렇게 해주시고. 네 맞아요. 그래서 캠코더만 온전히 나온 거는 촬영 감독님이 거의 다 찍어주신 거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2번에 나눠서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그래도 이제 우리 A캠으로 찍고 있을 때는 현정이가 계속 녹화를 눌러놔야 되니까 빨간 버튼 뜨게. 그래서 그거 편집할 때 저는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눌러졌던 그거를 잠깐 대기하고 있는 동안 배우님들끼리 하셨던 어떤 대화나 막 네, 그런 게 제가 편집할 때 힐링이었어요. 좀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되게 불규칙한 앵글에서 이렇게 배우님들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고 막 냉 하고 막 뭐 할게요 준비할게요 하면 냉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힐링의 어떤 컷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스타에 KMH_0806 3만 넘으면 해주세요. 3만 넘으면 3만 그쵸. 3만 넘으면 그쵸. 3만이 지금 저희가 한 600명 나왔나? 700명 정도 29,000 몇백이거든요 지금. 3만이 지금 약간 기념비적인 어떤 마의 그거라 3만 넘으면 네, 저 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GV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가서 우리 배우님들부터 한마디씩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소소한 뭔가 재미와 온기를 이렇게 느끼고 가는 GV인데요. 내일이면 또 12월에 첫 주가 월요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주 여러분들 덕에 저는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 아메바와 올해 마지막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저도 이렇게 뭔가 소박한 분위기에서 GV를 하니까 뭐 가족 같고 좋은 느낌이 들고요. 시간이 항상 1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더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GV가 이제 12월 7일 그때 다음 이제 주에도 3개 거죠. 그래서 하고 이게 이제
이 반응을 보고 더 생기느냐 이게. 그죠 일단, 이제 네, 그날밖에 이제 안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날만 좀 기다리고 있고요. 다시. 네? 다시. 뜨뜻해. 네.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면 네, 그렇고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제부터 느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독립영화관 이렇게 와서 지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관객분들 이제 얼굴도 다 너무 눈빛까지 다 보여서 사실 너무 좋은 거 같고 좋아하셔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사진? 깜짝이야. 진짜요? 네. 또 이렇게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같이 눈 마주칠 수 있고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어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 덕분에 지금 저희가 개봉 한 달 차를 이제 4주차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영화가 여러분들 삶에도 작은 용기와 힘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아, 예, 말씀하세요. 집까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립니다.